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무회계 2급 114의 세법 1부. 이번 시간 세법 1부 하고요. 다음 시간 세법 2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번.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매회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우리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의 범위, 과세 대상. 그 다음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개념 1번. 외국법인이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우리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우리 법인세법상 구분하는 기준은 법인의 본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법인의 본점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본점 위치에 따라서 내국, 외국 구분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우리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법인 등기를 해야 되죠. 원칙은 등기를 해야만 법인이 됩니다. 근데 법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지 않는데 예외가 있죠. 예를 들어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게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규정 적용합니다. 원칙은 법인은 등기를 해야만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받고 법인 이름으로 경제적 행위, 수익, 비용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법인으로 보는 게 있고요. 신청해서 법인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국세기본법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인세법에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사실은 국세기본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은 무조건 법인으로 봅니다. 2번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자,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 정부면 비과세 법인, 외국 정부면 외국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봅니다.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수익사업 관련된 원천 소득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자,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즉 영리 아님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을 하더라도 국내 수익사업에서 발생했다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우유사업, 수익사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사업 하는 건데 물론 그 재정은 이 비영리 교육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지만 자, 여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은 우리 법인세법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결산서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로서 추후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 자, 2번도 좀 응용된 문제인데요. 우리 결산 조정이 있고요. 신고 조정이 있죠. 결산 조정은 법인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법인세법 한도 안에 들어오면 송금으로 인정되는 그런 조정을 결산 조정이고요. 이에 반해 신고 조정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송금 항목이면 세무조정합니다.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신고조정은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못했어요. 이때 송금 항목인데 송금 산입을 못했다면 그 후 사업 연도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결산조정은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는 올해 비용 처리 못했다면 내년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산조정은 경정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그래서 추후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은 신고조정 항목의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1번의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 손실, 결산 조정이고요. 2번 고정자산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결산 조정입니다. 3번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파산,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된 경우 평가 손실 결산 조정입니다. 4번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대손금인데 신고 조정 사항이죠. 대손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 조정이고요. 근데 그 사망, 부도 이런 사유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3번 반드시 기타 사유이출, 반드시 기타 사유이출, 간주입금, 간주 임대료를 말하는 겁니다. 임대보증금, 일정 부동산 과다 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간주 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입금 산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부가가치세법도 이런 내용이 있죠. 2번 기업 업무 추진비, 업주비 한도 초과액 무조건 기타 사유이출,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한도 초과 무조건 기타 사유이출. 4번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유보죠. 유보. 정답 4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상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가산세,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관리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인데 이거는 송금 항목이죠. 정답 2번입니다. 3번의 과태료,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가산금 강제징수비,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가산 관련된 것 전부 다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업무 무관자산 취득, 관리, 송금, 불산입 항목. 2번 우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이 법인세 감면과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와 관련된 모든 세금은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순환 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4번 임원인데 우리 주식 약관에 있는 소액주주 임원, 사택유지비, 복리후생 목적으로 보아 송금 항목. 근데 대주주 임원은 사택유지비, 송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소득세법하고 같이 연결해 두시고요. 4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정답 3번입니다. 6번 우리 법인세법상 적격 지출 증빙 서류, 적격 지출 증빙 서류 건당 3만 원 초과되면 이런 적격 증빙이 없으면 송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2%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세금 계산서 또는 면세사업 관련된 계산서 전부 다 크로스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 계약서는 크로스 체크 기능이 없는 증빙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기부금은 현금주의,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속되고요. 2번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 원칙적인 의미 기부금. 3번 우리 특례 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하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정답 3번입니다. 당일연도 기부금과 2월 기부금이 있으면 발생 순수가 오래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즉 2월 기부금부터 먼저 송금으로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8번 퇴직급여가 송금 불산입 되는 경우 우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1번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2번 임직원이 조직 변경으로 퇴직할 때, 합병 분할 퇴직할 때, 3번 임원이 연임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원래 임원은 중간정산이 안 되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9번의 정답 3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호모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즉 고정자산, 평가증 인정하죠. 원래 평가증, 평가이익은 원래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데 보호모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 평가이익은, 평가증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감액한 경우는 아니죠. 감액한 경우는 보호모법 기타 법률이 아니라 이거는 고정자산의 생산 설비 폐기, 사업 폐기, 개체,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평가 손실, 그다음 폐기, 그 다음에 재고자산 저가법 또는 부패, 파손 등 그때 평가 손실 인정되는 결산조정이고요. 보호모법이나 기타 법률은 평가 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평가 이익만 인정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우리 고정자산, 유형, 천재지변, 화재, 파손, 멸실, 장부가액 평가 손실, 결산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번. 재고자산도 원칙적으로 원가법인데 파손, 부패 또는 저가법 신고, 감액 가능합니다. 4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세요. 우리 가상자산, 코인, 성립선출법인데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정답 1번입니다. 10번. 송비로 계상한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 자, 1번에 우리 개별자산 600만 원 미만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바로 송금 처리. 2번. 빌딩 피난 시설. 3번.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훼손되어 본래 이용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 설비의 완전한 복구. 자본적 지출. 4번.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죠. 11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소득세법, 법인세법 재손실은 20% 이상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은 참고 목적으로 보시고요.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 3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우리 2월 공제 가능하고요. 4번.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액공제입니다. 12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은 한 달 연장이 되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 말까지. 2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 세액 신고해야 됩니다. 3번.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는 신고 기한을 연장이 아니고요. 서류 보충해라, 보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3번도 조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런 규정 있다 정도만 보시고요.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예. 신고는 해라. 신고는 해라. 정답 3번입니다. 4번.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기관에서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페널티가 있습니다. 13번. 자, 법인세법상 가산세 이 부분도 아주 가끔 출제되긴 하는데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업무용 승용차 명세에서 미제출 1% 가산세. 2번. 주주 등 명세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00분의 5 가산세. 자,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금액의 1만 분의 20이 아니라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익금액의 1만 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증빙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 우리 건당 3만 원 2%입니다. 100분의 2. 정답 3번입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옳지 않은 것.
1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즉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재화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즉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번 자, 우리 부가가치세 사업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매출의 10%, 매출 세액이죠. 빼기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자, 근데 매입세액 공제는 무조건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빼줍니다. 그리고 세3의 면접점 빚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자, 매출의 10%인데 매출의 10%는 거래 징수하든 거래 징수하지 않든 또는 사업자 등록하든 등록하지 않든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요건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징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거래 징수하든 안 하든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충족한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우리 요건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됩니다. 14번의 정답 1번이고요.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맞는 표현입니다. 법인은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지점을 사업장을 하고요. 2번 사업장을 별도로 없으면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을 합니다. 3번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우리 사업장으로 보지 않죠. 임치사업장, 하치장,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되고요. 4번 재화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봅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6번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상표권의 양도, 상표권, 특고권, 무형재산이고 재화입니다. 3번 건물의 현물 출자, 재화 공급이고요. 전기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입니다. 상품권의 양도, 상품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 재화 용역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응용해서 우리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인데 토지의 현물 출자는 자, 토지의 현물 출자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주식을 받는 거죠. 근데 토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현물 출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현물 출자하고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하면 사업자 단위 과세지용 사업장에 한해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합니다. 한 개로 다 활용하는 거죠. 2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즉 2기부터
현재까지는 사업장별, 사업장 단위로 신고하고 있는데 2기부터 사업자 단위로 하고 싶으면 2기 개시 기간 20일 전까지 변경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20일 전까지 6월 10일까지. 3번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는 법인 사업자는 지점 등록 불가입니다. 사업자 단위는 본점만 가능하고요. 법인이면 본점만 가능하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 또는 지점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사업자 단위 사업자로 계속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기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원한다면 2기 개시 20일 전까지 6월 10일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18번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2번 장기 할부 판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란 데. 2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란 데. 3번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이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 자체를 발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폐업 전에 공급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에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 계산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4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정답 4번입니다. 19번 영세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대상이고요. 2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포기할 수 있다. 우리 영세율 포기는 없죠. 면세 포기는 있지만 영세율 포기는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영세율은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상호주의. 4번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 대상인데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페널티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있습니다.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자, 1번 매출 내누리, 환입, 할인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 재화 용료의 공고가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과세 표준하고 관계없습니다. 제외입니다. 3번 장기 할부 판매 또는 일반 할부 판매 할부이자 상당액은 처음부터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연체이자는 손해배상 성격이니까 포함하지 않고요. 4번 할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1번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 8가지가 있죠. 면, 비, 판, 세삼의 면접점비토 8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8가지. 자, 세금계산서 불성실, 사업무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면세사업, 접대비, 업추비, 기업 업무추진비, 사업자 등록 전,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된 매입세 8가지는 불공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운수업 등의 직접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22번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옳지 않은 것. 1번 자, 음식점 경영하는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음식점 경영하는 개인인데 과표 2억이 하면 109분의 9, 2억 초과는 108분의 8.
단 음식점을 영위하더라도 과세 유흥장소, 룸사롱이나 뭐 유흥주점, 접대부가 나오는 이런 술집은 102분의 2가 됩니다. 23번 세금 기한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자, 1번에 내국 신용장. 자, 우리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죠. 그렇지만 해외로 외국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국내 사업 특별히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 사업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기한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간주임대료 3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발급한 경우 간편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영역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기 4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국내에서 어떤 전자적 용역이라는 건 우리 휴대폰에 어플 있죠, 어플을 이렇게 다운받으면 유료 같은 경우 이거를 전자적 용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간편 사업자 등록하면 일단은 세금 기한서 발급 의무는 면제시켜 줍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문제 24번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자는 의무죠, 의무. 1번 원래 세금 기한서 발급 대상인 간이가세자는 예정신고 해야 되는데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 기한서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2번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이때는 예정신고 무조건 해야 되죠. 우리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 기간 공급가액 계획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 고지가 원칙인데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1년에 4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3분의 1 미달하는 자 선택 가능합니다. 4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조기 환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예정 신고 시까지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 가능하다. 안 됩니다. 영세율 과표가 있어야 됩니다. 2번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뭐 있지만 감가상각자산 고정자산이어야 됩니다. 4번 우리 조기 환급은 이제 사업장별로 하죠. 그래서 수출과 국내 공급 같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하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상만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계산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사업자라면 이 사업장에 내수하고 수출하고 섞여 있다면 수출에 해당되는 매입생만 조기 환급, 계산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기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 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15일 정답 3번입니다. 자, 114회 세무회계이급 세법 일부 여기까지 풀이하겠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보시더라도 지역적인 부분은 각 세목마다 한 2문제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요. 수업 시간에 했던 중요한 거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실무적인 내용은 합격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공부할 때, 실무할 때 그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14회 기출문제 세무회계 2급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